1995년 6월 다섯째 주,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뉴스. 그 주 서울 한복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502명의 생명이 사라진 그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할머니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란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단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이었어. 시계가 오후 5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지. 서울 서초동 그 번화한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단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5층짜리 건물이 20초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마치 누가 샌드위치를 꾹 눌러버린 것처럼 말이야. 너희 엄마 아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그날 백화점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단다. 1445명. 퇴근 시간이었거든.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쇼핑을 하러, 주부들은 저녁장을 보러,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러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5층 식당가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하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 화장품 코너에서는 립스틱을 고르던 아가씨들이 있었고, 남성복 매장에서는 아버지 선물을 고르던 딸이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5층 바닥이 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아래 4층이, 3층이, 2층이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단다. 건물 밖을 지나던 사람들은 말했어. 하늘에서 갑자기 먼지구름이 솟아올랐어요.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단다. 50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 937명이 다쳤지. 우리나라 건국 이후 최대의 참사였단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단다. 건물이 무너지고 구조대가 달려왔어. 소방관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밤새도록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맨손으로 파내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를 헤집고 다녔단다. 생존자를 찾는 게 아니야. 금부치를, 지갑을, 귀중품을 찾아다닌 거지. 이것 봐, 여기 반지 있어. 지갑이다, 지갑.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구조대원들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었어.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는 뒤지고 다녔지. 그 모습을 본 한 구조대원은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생각했단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 걸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삼풍백화점은 원래 아파트를 짓던 곳이었대.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건물은 이미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지. 아, 백화점이 돈이 더 되겠어? 그래서 설계를 막 바꿔버렸단다. 기둥을 줄이고 바닥을 넓히고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더 가관인 건 옥상에 에어컨 냉각탑을 올려놓았다는 거야. 36톤짜리 냉각탑 3개를. 그것도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말이야.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훨씬 넘는 무게를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 건물이 버틸 수가 있겠니?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징조가 있었대. 5층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우지끈 소리가 들렸단다. 직원들이 사장한테 말했어. 건물이 이상해요.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손님들 놀랄까봐 조용히 해. 장사해야지.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 5층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손님이 많지 않을 거야. 저녁에 문 닫고 점검하자. 오후 5시 간부들과 사장 가족은 먼저 건물을 빠져나갔단다. 자기들은 위험하니까 도망간 거지. 그런데 직원들과 손님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57분 후 건물이 무너졌단다. 할머니는 그날 밤 뉴스를 보면서 울었어. 화면에는 계속해서 무너진 건물이 나왔고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비쳤단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젊은 여자의 한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손만 내밀고 있는 모습이었어. 구조대원들이 밤새도록 그 애를 꺼내려고 애를 썼지.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런데 건물이 또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했단다. 급하게 파다가는 다른 생존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여자애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면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어. 구조대원들은 물을 손에 부어주면서 계속 말을 걸었지. 조금만 더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됐단다. 구조대원 한 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정이 엉엉 울면서 말이야.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단다. 김영삼 대통령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질 수가 있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단다. 무너진 건물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했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살인이나 다름없어. 그 말이 맞았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공사의 덩어리였단다. 기둥은 설계보다 얇게, 철근은 적게, 콘크리트는 싸구려로 돈을 아끼려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은 거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 건물주, 설계자, 시공사,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 줄줄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단다. 결국 백화점 회장 이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됐어. 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 당신의 욕심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소. 판사가 호통을 쳤단다. 그런데 얘들아, 그 와중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주에도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장을 보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단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으니까. 그 주 토요일 6월 30일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어. 잠실구장에서 오비베어스와 LG 트윈스가 경기를 했지. 그런데 그날따라 경기장이 조용했대. 응원가도 힘없이 불렀고 홈런을 쳐도 환호성이 작았단다. 한 야구 팬이 말했어. 오늘은 야구가 안 보여요. 자꾸 삼풍 생각만 나요. 해설자도 경기 중간에 이렇게 말했단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희생자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잠시 멈췄어. 선수들도 관중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단다. 연예계도 조용해졌어. 그때는 마침 가요 프로그램들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거든. 인기가요 베스트 50쇼, 뮤직뱅크, 요즘으로 치면 음악방송 같은 거지. 그런데 그 주에는 모든 가요 프로그램이 취소됐단다. 대신에 추모 특집을 방송했어. 가수들도 콘서트를 취소하고 방송 출연을 자제했지. 김건모, 이승환, 룰라, 듀스. 그때 한창 잘 나가던 가수들이 말이야. 다들 이럴 때가 아니다 싶었던 거지. 대신 가수들이 모여서 성금을 모았단다. 삼풍백화점 희생자를 위한 모금 공연을 열어서 돈을 모아서 유가족들한테 전달했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단다. 그때 우리나라는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고 불리면서 세계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었지.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외국에서 한국은 부실공사 천국이다. 한국 건물은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단다.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한국에 투자해도 되는 건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지. 정부가 부랴부랴 전국 건물 안전 점검을 지시했어.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단다. 그런데 점검해보니까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어. 여기저기서 균열이 발견됐고 부실공사가 드러났지. 아이고,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 모양이었구나. 모두들 소름이 돋았단다. 그 주 월요일 7월 3일에는 장례식이 시작됐어. 정부는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을 재난희생자로 인정해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단다. 올림픽공원에 합동분향소를 차렸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했어.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모두들 울면서 향을 피웠단다. 한 아버지는 20살 딸을 잃었어. 딸이 친구들이랑 쇼핑 갔다가 그 일을 당한 거지. 아버지는 딸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울부짖었단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용돈을 더 줄 테니까 다음에 가라고 했어야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이 울었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이야. 또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었단다.
남편이 백화점 직원이었거든. 사고 나기 전에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일을 했던 거야. 여보, 당신은 회사만 믿었잖아. 회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아주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서 계속 그 말만 반복했단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 7월 3일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여자애 한 명이 구조됐단다. 사고가 난 지 무려 100시간이 지난 후였어. 박승현 양 20살이었지. 백화점 직원이었는데 5층에서 근무하다가 건물에 깔렸던 거야. 구조대원들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고 파내기 시작했어. 여기 사람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모두들 긴장했단다. 혹시 또 건물이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아주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조각을 하나씩 치워냈지. 그리고 드디어 박승현 양을 끌어냈단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 살았다! 살았어! 구조대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박승현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니 기적이었단다. 다리가 부러지고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 기자들이 물었어. 어떻게 버틴 겁니까? 박승현 양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단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요. 꼭 살아서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울었단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이 사건이 우리한테 남긴 게 뭘까? 할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아.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넘어갔거든. 설마 건물이 무너지겠어? 대충 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모두들 정신을 차렸단다.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구나. 그 뒤로 건축법이 바뀌었어. 안전점검이 엄격해졌지. 부실공사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게 됐단다. 또 하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배웠어. 삼풍백화점 주인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건물을 막 고쳐서 썼단다. 그 욕심이 5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거야. 할머니는 그때 이후로 생각했단다.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해. 욕심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 주 내내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단다. 김영삼 대통령은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국의 모든 건물을 점검하라. 국회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 책임자를 엄벌하라. 유가족을 지원하라. 그때는 정치인들도 싸우지 않았단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지. 7월 4일 구조작업 6일째 되는 날이었어. 또 한 명의 생존자가 발견됐단다. 최명석 씨. 19살 청년이었지.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깔려 있다가 구조됐어. 물. 최명석 씨가 신음하면서 말했단다. 구조대원이 급히 물을 입에 넣어줬어. 최명석 씨는 물을 마시면서 울기 시작했지. 살았다. 나 살았어. 그 모습을 본 구조대원들도 울었단다. 그래, 살았어. 이제 괜찮아. 최명석 씨는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신 채로 버텼던 거야.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말이지. 병원에 실려간 최명석 씨는 부모님을 만났어.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단다. 아들아, 우리 아들아. 엄마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말이야. 그 주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었어. 뉴스에서는 24시간 내내 삼풍백화점 소식을 전했거든. 또 생존자가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2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단다. 또 누가 구조됐나? 오늘은 몇 명이나 살았나? 할머니도 그랬어. 밥을 먹다 말고 텔레비전을 봤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라디오를 들었단다. 왜냐하면 거기 깔려있는 사람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 저 사람도 우리 집 식구처럼 아침에 밥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텐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주 목요일 7월 6일에는 정부가 삼풍백화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단다. 그러면서 발표했어.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상자들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결정이었어. 보통은 이런 사고가 나면 민간 사고라고 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졌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큰 사고였고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기로 한 거지.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만났단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해서 국가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 그 모습을 보고 유가족들이 울었단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일주일. 구조 작업은 계속됐지만 생존자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졌단다.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된 게 7월 16일이었어. 최명석 씨 이후로는 아무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단다. 그날 이후 17일 동안 박승현 양이라는 기적의 생존자가 나왔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 결국 최종 집계는 이랬단다.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얘들아, 할머니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잊지 말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지금 너희가 다니는 학교도, 너희가 쇼핑하러 가는 백화점도, 너희가 사는 아파트도 모두 누군가 지은 건물이야.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모두가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단다.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하면 안 돼. 돈 조금 아끼려고 철근 몇 개 빼도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란다. 그리고 또 하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날, 무너진 건물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치던 사람들. 할머니는 지금도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던가.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물건을 훔치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할머니는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남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말이야. 그 주가 끝날 무렵 할머니는 동네 성당에 갔단다. 성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 불교 신자도 오고 기독교 신자도 오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왔지. 모두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온 거야. 할머니도 촛불을 켜고 기도했단다.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시길, 부디 편히 쉬세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 아주머니 딸이 삼풍백화점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대. 우리 딸 착했는데 효녀였는데 왜 우리 딸을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 손을 잡아줬단다. 말은 못해도 그냥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지. 그렇게 1995년 6월 마지막 주가 지나갔어. 삼풍백화점 붕괴로 시작된 그 주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단다.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있었어. 안전의 소중함, 생명의 존엄함, 그리고 양심의 중요함을 말이야.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조금씩 변했단다. 건물을 지을 때 더 신경 쓰게 됐고 안전검사가 엄격해졌지.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 2년 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IMF가 터지고 또 다른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섰단다. 삼풍백화점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야. 얘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안전한 건물, 깨끗한 물, 전기, 도로, 이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희생과 교훈 위에 만들어진 거야. 삼풍백화점에서 목숨을 잃은 502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더 안전한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잊지 마.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것도 정직하게 하고 남의 불행 앞에서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단다. 자, 오늘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세상은 슬픔 속에서도 계속 돌아갔고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단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줄게. 할머니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는 게 할머니 소원이란다. 오늘 밤은 삼풍백화점 희생자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렴. 편히 쉬세요 하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안녕. 1995년 6월 다섯째 주.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뉴스였단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줄게.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안녕.